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한 번쯤 의심하고 들어도 좋습니다. 68살에 무릎 관절로 걷기 힘들던 분이 지금은 하루 6,000보를 걷는데요. 10년 불면증으로 밤마다 괴롭던 분은 몇 주 만에 꿀잠을 주무시게 되었어요. 당뇨로 약에 의지하던 분은 생활 습관을 바꿔 수치가 안정됐답니다. 거짓말 같죠?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은 1,000만 명에 가까워요. 통증, 수면, 혈당으로 힘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드셨으니 어쩔 수 없어요. 약으로 관리하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나이 탓만일까요? 생활 습관, 특히 걷기, 수면 루틴, 식사 순서 시간을 조금만 바꿔도 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꽤 있어요. 오늘 만나볼 세 분도 수술이나 비싼 치료 없이 그 방법으로 변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영자 할머니는 매일 밤이 두려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세상은 고요해지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북적거렸기 때문입니다. 내일 병원 예약이 몇 시였더라? 아침에 밥은 뭘 해 먹지?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시계 바늘은 새벽 2시, 3시를 가리켰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밤들. 불면증은 그림자처럼 할머니를 따라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피곤했고, 낮에는 졸음에 시달리다가 저녁이 되면 또 말똥말똥해졌습니다. 밤은 더욱 길어지고 마음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이 준 잡지를 읽다가 수면위생, 슬리프 하이진이라는 낯선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잠에도 위생이 있다고? 내용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밤에는 불빛을 줄이고 몸을 이완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습관 타령이야.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해봐서 손해볼 건 없지. 그날부터 할머니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저녁 9시가 되면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일기장 한 귀퉁이에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맑았다. 별것 아닌 글씨였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첫째 주엔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 역시 안 되네. 그러다 두 번째 주부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눈을 감기 전 머릿속이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걱정 대신 일기장에 쓴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맑았다. 그 생각과 함께 미소가 지어지며 서서히 잠이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주부터는 새벽 4시에 깨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4시가 5시가 되고 6시가 되고 네 번째 주 드디어 밤 10시 반에 잠들어 아침 6시까지 푹 잤습니다. 10년 만에 맞이한 개운한 아침이었죠. 이제 이영자 할머니의 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침대 옆에는 작은 탁상 스탠드와 일기장이 놓여 있고 잠들기 전 의식처럼 펜을 듭니다. 오늘은 아들이 안부 전화를 해줘서 고마웠다. 시장에 다녀왔는데 이웃이 웃으며 인사해줬다. 이 단순한 의식이 몸과 마음을 재워주는 신호등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전 루틴과 감사 일기는 수면 시작 시간을 단축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세요. 좋은 잠은 어떤 보약보다도 더 소중한 선물이에요. 이제는 밤이 되는 게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함께해요. 오늘 밤 여러분도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휴대폰을 살짝 멀리 두고 마음 편히 쉬기.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오늘 하루 고마웠던 일 한 가지 적어보기. 작은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분명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을 거예요. 최정호 할아버지는 올해 80이 되셨습니다. 저녁 밥상 앞에 앉으면 늘 한숨이 먼저 나왔어요. 반찬은 맛있어 보이는데 밥 한 숟갈이 두려웠어요. 먹고 나면 혈당이 치솟고 밤이면 발끝이 저려왔거든요. 15년 동안 당뇨와 함께 살다 보니 식사 시간이 즐거움이 아니라 시험 시간 같았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죠. 나는 평생 이 병의 죄수구나. 어느 날 저녁 밥상 옆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혈당 조절에는 식사 순서가 큰 영향을 줍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화됩니다.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순서. 겨우 그거 하나로 달라진다고? 옆에서 밥을 먹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이거 많이들 하신대요. 시간 제한 식사라고 저녁 일찍 먹고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도 효과 있다던데요. 정호 할아버지는 픽 웃었습니다. 야, 밥 좀 일찍 먹는다고, 밥 순서 좀 바꾼다고, 이 병이 달라지겠냐? 하지만 그날 밤 라디오 목소리와 아들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첫 도전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냉장고 앞에서 발이 멈췄죠. 김치, 조기조림, 달콤한 떡, 딱 하나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2주만 해보자. 정말 효과 없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잖아.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일주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손발이 덜 붓고 기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분 탓인가? 2주째 혈당 수치가 전보다 내려갔습니다. 4주째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예전처럼 150을 넘던 그래프가 120대에 머무른 거예요. 8주가 지나자 체중도 줄고 밤마다 괴롭히던 발 저림도 사라졌습니다. 밥상이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식사법은 단순했습니다. 저녁은 일찍 마무리하고 다음날 첫 끼는 점심. 그리고 밥상에 앉으면 반드시 채소 먼저.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합니다. 예전엔 밥상이 무서웠는데 이젠 자신감이 생겼어. 내가 밥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밥상이 날 살리는 거였지.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 시간 제한 식사나 식사 순서 조절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해요.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정호 할아버지는 증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공을 찹니다. 예전엔 식사하시는 게 겁났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공을 찰 수도 있게 되셨죠. 여러분도 내일 점심 작은 실험 하나 해보실래요? 숟가락 들기 전에 채소 먼저. 단 하루만 바꿔도 배부른 느낌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크게 욕심부리지 말고 작게 시작해서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작게 매일 실천해 볼까요? 처음 이틀은 집 앞 전봇대까지만 2분 걸어보세요. 가능하다면 아침 햇빛을 받으며 걸어보시고요. 그 다음 날은 저녁 루틴 하나만. 3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 전자기기 끄기, 간단한 스트레칭 5분, 또는 감사한 일 한 줄 적기. 일주일 후부터는 식사 순서도 바꿔보세요. 채소부터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으로. 단, 당뇨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진행해 주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할 딱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해시태그 7일 건강 챌린지, 해시태그 작게 매일. 68세 성우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의 산책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매일의 힘이 이렇게 크다니 몰랐어요. 72세 영자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그동안의 습관을 바꾸니 이제 잠이 달콤하게 와요. 80세 정우 어르신은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채소부터 먹는 습관과 이른 저녁 식사가 식사 시간을 즐겁게 바꿔줬죠. 여러분은 한 달 후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건강한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서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변화의 기회를 선물합니다. 다음 주에는 치매 예방을 위한 뇌 건강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